삼국의 성장. 삼국이 세워질 즈음에 고대 사회는 혈연 관계에서 벗어나 정치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중심이 된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왕도 등장하고 영토도 제법 또렷해져 국가의 틀을 갖추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성읍국가, 군장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성읍국가들은 주변 세력들과 숱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웃 세력들과 연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완전히 휘어잡을 만한 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맹국가에 속한 작은 나라들은 연맹체의 결정에 따르기는 하지만 독자적으로 왕과 군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연맹국가로는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연맹을 맺은 나라들의 군대가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야 했는데 주의 체계가 다르니 명령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연맹국가 안에서 나라들끼리 이해관계가 자주 엇갈리곤 했습니다. 연맹국가보다 더 효율적인 국가체제가 필요했습니다. 연맹국가의 중심이 되는 나라는 연맹체에 속한 작은 나라를 자신의 국가체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때 작은 나라의 지배층을 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귀족들은 일정한 지역을 다스렸지만 왕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귀족은 차츰 국가의 신하와 관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왕은 군대를 길러 영토를 넓히고 법을 만들어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왕의 권력은 점차 커져서 자식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시기와 방식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삼국은 저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중앙집권제 성격을 띤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박혁거세가 이끄는 나라 서라벌은 서라벌 지역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서라벌 지역은 한 나라의 도읍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토암산과 크고 작은 산들이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었고 형산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여러 하천은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라벌은 빠르게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영토가 넓지 않았고 박혁컷의 뒤를 이은 지도자의 자리 역시 박씨, 석씨, 김씨 세력의 우두머리가 돌아가면서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500년에 지도자 자리에 오른 지증왕 때부터 나라 이름을 서라벌에서 신라로 바꾸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으며 김씨 자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주몽이 이끄는 고구려는 졸본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시 졸본에서는 한사군 가운데 하나인 현도군이 물러나고 여러 부족과 작은 나라들이 뒤섞여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그 틈바구니에서 혼란을 겪어야 했으며 한때 한사군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53년에 태조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나라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태조왕은 먼저 고구려 연맹에 속한 소국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무역, 외교, 군사 권한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소국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기 지역을 다스렸지만 태조왕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훗날 소국은 고구려 수도와 오부 행정구역이 되었으며 소국의 지도자들은 관료이자 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아가 태조왕은 동쪽으로는 옥조와 동해를 정복하고 서남쪽으로는 한사군 가운데 하나인 낙랑군과 대결했으며 북쪽으로는 부여를 비롯한 여러 북방 민족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지닌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고구려는 특히 북방 지역으로 영토를 넓히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고구려가 다른 북방 세력들과 싸움을 벌여준 덕분에 한반도의 다른 세력들은 한동안 중국과 북방 민족의 침입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강 유역에 자리 잡은 백제는 처음에 주변의 국가들보다 세력이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미추홀 지역을 손에 넣으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한강 유역의 너른 평야에서는 농산물이, 미추홀의 바다에서는 해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었습니다. 또 한강과 서해를 잇는 바닷길을 통해 중국
중국과 해상무역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이동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는 주로 바닷길로 물건을 실어 날랐습니다. 따라서 해상무역은 백제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풍부한 농수산물과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세력을 넓혀가던 백제는 3세기에 마한을 이끌어 가던 목지국, 북쪽의 낙난군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8대 왕인 고이왕 때는 목지국을 무너뜨리고 마한 지역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시기에 백제는 왕을 중심으로 관료제도와 군사제도를 정비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한편 고구려와 신라는 백제의 성장을 보면서 한강 유역이 경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후 삼국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나라는 정성기를 누렸습니다.